안녕하세요. 경남 창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톨릭대학교 생명과학과에 재학 중인 윤시연입니다. 저는 처음에 의학결이라고 하면 의사나 간호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의공학이나 신약개발 연구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생명과학과라는 과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담임선생님께서 알고 가톨릭대학교 생명과학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서 신설학과를 찾아보고 그 과에 대한 학과 설명회를 들으면서 과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나 대학원 석사과정까지 연계된 프로그램이나 회사와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흥미를 끌게 되어 그 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생명과학 2를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생명과학 2는 생명과학 1에서 다루던 내용을 좀 더 심화적으로 다룬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학 2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였고 생명과학 2를 배우다 보면 화학적인 개념이 필요하고 화학식도 나오기 때문에 화학 2도 같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생명과학 2랑 화학 2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수학은 확률과 통계일 경우에는 학교 지정 과목이라서 선택하게 되었고 미적분은 일단 수능 지정 과목이기도 하였고 의생명과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식이나 CT 촬영에서도 수학적인 공식이 사용되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기하는 수능 선택 과목은 아니었지만 수학 선생님이 말씀을 따르면 의공학 분야에서도 MRI 계산할 때 수학 공식이 사용되기 때문에 기하라는 과목을 선택하게 되었고 수학 과제 탐구일 경우에는 문제풀이 중심인 수업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과에 대해서 수학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관찰할 수 있었던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목에서 저는 매듭이론과 DNA 구조에 대해서 다루게 되었는데 매듭이론이 DNA 구조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좀 더 살펴볼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물론 학업적인 스트레스도 있었지만 학업적인 부담보다는 전공에 가서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고 선생님들도 2과목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의미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미적분 같은 경우 제가 공부했던 방식은 일단 개념을 찬찬하게 살피고 개념이 충분히 이해가 된 다음에 기초적인 문제부터 심화적인 문제까지 푸는 방식이었는데요. 이 방법은 누구나 아는 방식이지만 잘 실천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친구들은 다 어려운 문제 풀고 있는데 저만 이렇게 개념 문제를 풀고 있으면 물론 조급해질 수도 있지만 나중에 그게 쌓이다 보면 심화적인 문제를 풀 때 확연히 차이가 나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조금 더 기초를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학2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래도 화학2는 제가 너무 어려워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반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 화학을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붙들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친구가 잘 가르쳐주던가요? 항상 짜증은 내지만 잘 알려준 것 같습니다. 생명과학 공부를 할 때에는 개념적인 부분을 보기보다는 책을 통한 학습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하리하라의 바이오 사이언스를 보면서 유전병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관련 책이나 인터넷 조사를 통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대해 설명을 하면 남모양 적혈구는 비정상 적혈구인데 그 적혈구로 인해서 빈혈증을 일으키는 유전병을 말해요. 이 유전병에 대해서 조사하던 과정에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상적혈구와 남모양 적혈구의 특징을 풍선에 빗대어 설명을 하였는데요. 빵빵한 풍선인 경우에는 누르면 그대로 튕겨나오지만 바람이 조금 빠진 풍선은 누르면 그대로 파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풍선과 적혈구의 특징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줬더니 친구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이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생명과학 2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생명과학 2에서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유전병 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특히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윤리적인 쟁점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배아줄기세포란 태아 이전의 단계인 배아의 한 세포를 이용해서 사람의 질병을 치료한다는 개념인데 이것을 하나의 생명체로 봐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윤리적인 논쟁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치료법이 합법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서 수업 시간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입시를 준비할 때도 보니까 수학과학 과목을 선택한 것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좋았던 것 같고 면접을 진행할 때에도 교수님들이 관련 개념을 물어보시게 되는데 그때도 대답할 때에도 손쉽게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대학교에 와서 일반 화학 실험이나 일반 생물학 실험을 할 때에도 과학 2 과목들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 과목을 결정할 때에도 학업적인 부담은 당연히 있겠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인 만큼 도전적으로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는 수능 체계가 개편이 돼서 많은 부분이 변화가 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선택 과목이 들어오게 됐죠. 그렇게 됨으로써 수학 과목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수능에 높은 등급을 받기가 많이 어려워졌다고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의고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열 쪽 학과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을 경우 수능 최저학력 통과 여부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유념하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자연계열에서는 약학과가 학부 모집에서 새로 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이 늘어났다는 점이 작년과 비해서 가장 큰 변화가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작년도부터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대학에서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설학과 개편이라든지 학사제도 개편 등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있을 테니까 그 부분 유념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 가톨릭대학교는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고 특히 신설학과를 여러 학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오메디컬 화학공학과, 의생명과학과, 인공지능학과를 만들었고 올해는 데이터 사이언스학과와 자유전공학과를 개설하였습니다. 특히 약학과도 새로 선발하게 되니까 이 부분 잘 참조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제 작년부터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모든 전형에서 입학 성적이 많이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대학 같은 경우도 특히 교과 전형에서 많은 펑크가 발생을 했는데요. 일부 학과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만 통과하면 합격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올해도 비슷한 일이 많이 일어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종합 전형뿐만 아니라 교과 전형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톨릭대학교는 입시 결과를 입학처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 관심 있는 수험생들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입시 결과를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 학교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특히 배아줄기 세포에 대해서 배우면서 배아줄기 세포는 배아는 태아가 되기 전 단계인데 생명을 근데 이게 생명 연장시키는 건 아닌데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서 수업 시간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쳐다보면 어떡해. 네?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난 자신 있게 끝내줘야지. 이런 내용 이런 내용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서 정리해서 수업 시간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예요?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서 수업 시간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아유, 제일 힘들었다. 아이고, 힘들었어요. 네, 만만치 않지, 이게 해보니까. 네.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아이고, 끝내봅니다.